자, 그러면 제가 피드백했을 때 학생들의 사례를 봤더니 대부분이 이렇게 하루를 망치더라. 이것의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정 과목에 몰빵하는 날. 사실 제가 패스원에 있으면서 패스원의 어떠한 제도나 기획을 욕하면 안 되는데요. 그죠? 욕하면 안 되는데요. 저는 사실 PT 프로그램을 반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PT 프로그램이라고 있죠? 하루의 완전 학습. 그죠? 그래서 오전에 수업을 해. 종합반 수업을 해. 그 다음에 연구원 선생님들하고 교수들하고 같이 그 오후에 그것에 대해서 복습하고 테스트 보고 이렇게 한 다음에 6시에 종료하는 게 종합반 완전관리 프로그램 PT 프로그램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얘기예요. 아름다운 얘기인데 이거는요. 정말 공부할 근성이 없는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아주 질이 낮은 수험생들을 위한 거죠. 근데 물론 인정해요. 수험생들의 대다수는 질이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대다수에게 맞아요. 근데 저는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의지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학생들을 많이 데리고 있진 않지만 합격률은 괜찮은 편이에요. 왜? 의지가 없으면 저 여자를 따라갈 수가 없어. 엄청나게 빡센 커리큘럼을 주기 때문에. 과제고 뭐고. 그리고 그럼 과제를 안 한다고 제가 주리를 트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죄책감을 줘. 계속해서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얘기를 계속 하거든. 그러면 그냥 안 하고 배째고 수업 듣고 그냥 편하게 들을 수 있게 해주면 스트레스 안 받잖아요. 저 여자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안 했어요? 큰일이네. 막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하면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낙오자들도 꽤 나와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제가 주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 그런 것 때문에 근데 저는 그 낙오자들의 양태를 살펴보면 계속 보면은 학원에 보이잖아요. 제 수업을 듣다가 낙오하신 분들을 보면 그러면은 계속 이 선생님 저 선생님 가르쳐 방황을 하고 되게 오래 있더라고요. 학원에. 작년에도 보고 재작년에도 봤는데 올해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예요. 여러분들을 빡세게 조련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죠? 그 사람도 빡세게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빡세게 사는 인간이니까 안 빡센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니까 관용이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스트레스를 주죠. 그리고 독설도 하고요. 예. 그리고 와씨 나랑 나이 차이 별로 나 보이지도 않는데. 그쵸? 막 독한 소리 막 하고 그러면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안티도 있을 거야. 그죠? 내가 어쩌면 학생이 좀 더 많아지면 인터넷에 내 욕도 더 많아질걸? 그쵸? 그럴 거예요. 예. 근데 지금까지는 아직 그렇진 않은데 제가 그래서 PT 프로그램은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하루에 완전 학습을 해서 묶어두겠다는 건데 당연히 복습은 해야 되는 건데 안 할지도 모르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다 알아서 복습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PT 프로그램을 하면 하루가 한 과목으로 나가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건 학습의 교육공학적 진리인데 한 과목의 한 영역을 오랜 시간 동안 붙잡고 있으면 효율이 하향 곡선을 그리게 되어 있어요. 아시죠? 집중력은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한 과목을 4시간 연달아 수업하는 것도 이거는 학원의 편이지 여러분들을 위한 건 아니에요. 수능 쪽의 수업이 어디 그런 게 있어요? 학교에서 여러분들 4시간씩 한 과목 했어요? 아니었잖아요. 1시간씩 하고 돌려줬잖아요. 그죠? 좀 길면 90분 내지 2시간이에요. 수능 쪽에서. 근데 왜 공무원 쪽은 4시간일까요? 강사들이 바쁘고. 그쵸? 그래서 강사들이 바빠서 묶어서 한 번에 끝내야 되고. 그리고 이 학원 저 학원 다니는데 모든 학원들이 4시간의 조각을 짜기 때문에 한 학원만 다른 플레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구조적으로 이렇게 생긴 거지 학습자한테는 4시간 한꺼번에 듣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학원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안 만들 거예요. 저 혼자 만들면. 그쵸? 제가 돈이 많아가지고 학원을 만들면은 4시간 동안 한 과목을 하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수업을 듣는데 이따 또 하라고 자습을 4시간에서 5시간을 그 과목을 미쳐. 내가 소리를 지른다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 종합반 때까지는 착하게 PT 프로그램 하시고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N수다. 그럼 종합반 들을 거 아니잖아요. 기초 수업 들을 거 아니니까 단가로 자기가 나름대로 운용을 하면서부터는 그러실 필요가 없죠. 그러면 안 되죠. 하루에 적어도 3과목 이상을 만지셔야 됩니다. 하루에 3과목 이상을 만지셔야 공부 시간이 최상의 효과를 내요. 오히려 사실은 3과목에서 5과목 다 만질 수 있으면 더 좋아요. 네. 자, 그래서 그것을 3일 안에 복습하고 13일 안에 복습하고 그러려면 하루에 여러 조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맞죠? 네. 자, 근데 하루에 특정 과목을 하루에 몰빵하더라. 그죠? 그리고 일주일을 재봐도 이 한 과목을 엄청 많이 하는 거야. 하루에 한 과목을 몰빵할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과목을 너무 많이 해. 제가 그걸 제일 못해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들 하죠. 영어를 주로 못하거든. 자, 그래서 사기업 취업보다 공무원을 선택한 경우에 좀 자의적이지 않을 때, 어쩔 수 없었을 땐 영어를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맞죠? 자, 영어를 못하고 다른 거는 잘 하는데 영어가 정복이 안 돼서 사기업에 가지 않고 요 시험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근데 여기서도 영어는 굉장히 중요하게 끝까지 발목을 잡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영어 시간에 최대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영어가 50% 넘는 학습량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인데, 한 과목이 5과목인데요. 한 과목이 전체 학습량의 50%를 가지면 그거는 전체적으로 무조건 꽝이에요. 그럼 그래도 영어는 잘하게 되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아주 못하는 걸 아주 잘하게 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 2, 3년 동안 할 게 아니라면, 한 해 하실 거라면 영어가 50점대야. 그럼 그게 90점을 넘으려면 다른 과목은 다 폭망이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못하는 건 못하지 않는 걸 목표로 하시고, 그쵸? 내가 어느 정도 하는 거를 잘 맞으려고 하셔야죠. 왜? 총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그죠? 특정 투자 기간, 이런 식의 기간을 잡으셔도 안 되고, 그러면 그래서 영어가 올랐어. 그러면 50점대에서 영어 오르면 끽해서 70점 나오겠지. 그랬을 때 다른 과목 다 까먹어서 다 같이 60이 되는 거야. 뭔지 알겠죠? 뛸 때 지그재그로 뛰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몸이 한 개지만 5개의 나를 동시에 뛰게 해야 돼요. 그래서 결승선엔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얘만 만져주고 있으면, 얘만 연료를 넣어주고 있으면 얘 언제 줄 건데요? 그쵸? 언젠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제일 못하는 과목을 50% 이상 주시면 안 돼요. 40% 정도. 그래서 내가 아무리 못하는 과목이라도 40% 이상의 학습량을 주지 않는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하루 한 과목 집중하지 말고, 그 다음에 3과목 이상 만질 것. 그 다음 3번 수업이나 자습에 몰빵하는 날. 이게 집이 좀 먼 친구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제가 아까 이야기한 인천 친구, 집에서 학원까지 1시간 반이니까 왔다 갔다 교통시간이 3시간인데 그 친구 학원 매일 나왔어요. 그 친구 학원을 오란 얘기 아니야. 공부를 하는 공간에 매일 갔다고. 교통시간이 있는데도. 그게 뭐냐 하면, 이동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내가 수업을 몰아가지고 이날은 수업을 쫙 들어. 노량진에 그래서 하루 내지 이틀만 나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몰고 나머지는 자습데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요, 자습만. 그쵸? 하루에 최상의 효율을 만들려면 남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 혼자 하는 시간, 혼자 외우는 시간과 문제를 푸는 시간이 골고루 조화가 돼야 최상의 효과를 내요. 그쵸? 자,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도 몰빵하시면 안 돼요. 과목 몰빵 안 돼. 방식도 몰빵하면 안 돼. 그죠? 그 다음, 랜덤으로 돌아가는 토요일과 일요일. 자, 요거에 제가 칼럼에 써놨는데, 이거는 교무실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교무실에 이제 예전에 계셨던 헌법선생님 한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어떤 학생이 와서 되게 깜찍하고 되게 야무지게 생긴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와서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주말에 푹 쉬지 않으면 평일에 공부가 안 돼요. 평일의 효율을 위해서 주말 정도는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학생이 말하는 것의 전제가 뭐죠? 저는 주말에 쉬지 않으면 평일에 공부를 할 수 없어요 하고 얘기를 시작했어요.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쉬어. 평일에 공부 못하면 쉬어야지. 주말에 쉬어. 근데 오래 하면 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네가 주말에 쉰 만큼 주말에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오래 하면 돼라는 독설을 날리신 건 독설이죠. 한 해 더 하면 돼. 독설이지. 근데 그런 독설을 날릴 수 있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거죠. 누군가는 주말에 쉬지 않아도 평일에도 할 수 있거든. 그쵸? 그러니까 합리화하지 말아요. 그쵸? 나는 주말에 쉬어야지 평일에 열심히 할 수 있다. 본인 혼자 하는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쟁시험인 것도 알아야지. 그죠? 그래서 주말에 쉬지 않아도 평일에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돼야 되는 거죠. 점진적으로 줄이면서라도. 한 번에 안 되면 주말에 쉬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점점 줄여서라도 담배 끊듯이 해봐요. 알겠죠? 그렇게 점점 줄여서 평일에 집중을 하려고 해야지, 내 스스로 무슨 보상체계처럼 주말은 쉬어야 내가 평일에 공부할 수 있다, 그런 사람, 한계가 있는 사람이 되면 그게 자기의 한계죠. 그쵸? 저는
이것밖에 못해요 라고 얘기하고 시작을 하면 그걸 인정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마음속에 주말은 쉬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냥 일주일은 7일인 거고요. 하루는 24시간인 거고 다 똑같아요. 그죠? 다 똑같은데 나는 이런 사람 해서 한계를 정해버리시면 남들하고 못 싸웁니다.